오늘은 6장 실제 유체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이상유체 하는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점성이 없어요. 자, 점성이 없기 때문에 마찰력이 없죠. 그죠? 마찰력이 없고 그럼 전단력, 전단응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전단응력 배웠죠. 그죠? A는 그죠? 이걸 우리가 타우라 그러고요. 그죠?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곱에다 했었죠. 그죠? 뉴턴의 점성 법칙이었어요. 자, 그 이야기는 이상유체단 이야기는 이 점성이 없기 때문에 전단 능력이 없어요. 이 전단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마찰 손실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찰 손실이 없다. 그죠? 그리고 이상유체는 우리 비압축성이었다. 그죠? 물론 정상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상유체라는 것은 점성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이 실제 유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유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존재하느냐면 점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베르누이 방정식도요. 기억나죠? 그죠? 압력 수도에다가 속도 수도에다가 위치 수도를 더한 것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베르누이 법칙이었잖아요. 이 베르누이 법칙도 똑같아요. 점성이었고 비압축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면은 손실수두, 실제 유체에서 나타나는 우리 손실수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압력수도고요. 이거는 속도수도고요. 이거는 위치수도예요. 거기에 뭐가 첨가되어야 되냐면 손실수두가 첨가가 되어야 돼요. 실제 유체는 이런 마찰이 존재한다고요. 그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6장에서는. 자, 그런데 그런 실제 유체가 유동의 형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유동의 형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청류하는 겁니다. 청청이 흐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읽어보시면 유체가 관속을 유동할 때 유체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죠? 가지런한 형태의 형태를 가지는 흐름이다 그 이야기죠. 그게 청류예요. 그죠? 청류인데 여기는 실제 유체이기 때문에 점성이 존재하죠. 청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우리가 앞에서 했던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흐름이라고요. 그리고 난류가 있습니다. 난류는요. 흐름이 규칙적이지 않아요. 가지런하지가 않고 불규칙하다고요. 어지러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흐름을 난류라 그럽니다. 이거는 뉴턴의 점성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뉴턴의 점성 법칙은 오로지 점성에 의해서만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 건데 난류 같은 경우에는요. 와류도 생기거든요. 와류. 소용돌이 같은 그런 것도 생긴다고요. 그걸 와점성 계수라 그러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난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관속에서의 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청류 같은 경우는 속도가 난류에 비해서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난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마찰 손실도 커져요. 전단 능력도 커진다고요. 이 보세요. U 있죠, U. 속도가 분자에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마찰력이 많이 생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난류 같은 경우에는 마찰력이 많이 세어집니다. 난류 같은 경우는 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청류일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난류도 되는데 압력이 강해지거나 많이 가해지거나 에너지가 높으면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청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류다, 난류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이놀즈 사람 이름인데요. 그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 레이놀즈 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레이놀즈 수라고 합니다. 레이놀즈 수. 자, 이때 보시면 유체의 흐름이 청류인지 난류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정량적으로 나타낸 값. 그 레이놀즈 수라 그래요. 레이놀즈 수. 레이놀즈 수라고 그래가지고 무차원수인데요. 볼게요.
이 레이놀즈 수는요, 레이놀즈 수는 우리 이거 점성계수 배웠죠, 그죠? 절대점성계수. 절대점성계수분의 관의 질원 곱하기 관에서 흐르는 유속, 그죠? 속도 곱하기 그 유체의 밀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레이놀즈 수라 그래요. 레이놀즈 수. 레이놀즈 수. 그죠? 근데 우리가 절대점성계수는요. 절대점성계수는 뭐 곱하기 밀도 곱하기 뭘 해주면은 동점성계수를 해주면은 절대점성계수가 된다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죠? 그럼 위에 식을 다시 쓰면요. 얘는 로 동점성계수분의 d u 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밀도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 식이 나온다고요. 이 식은요, 다른 식은 못 외워도 이 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식은 외우셔야 돼요. 이 볼게요. 자, 우리가 층류, 난류 이야기했잖아. 층류, 난류. 근데 난류는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그죠? 그럼 볼게요. 이 관이 있는데, 관이, 자, 요런 관이 있고요. 아주 좁은 관이 있다 그래 볼게요. 그죠? 이건 하지 맙시다. 이 볼게요. 레이놀즈 수는요. 레이놀즈 수는 점성계수분의 관의 직경 곱하기 속도 곱하기 밀도다. 이거 반드시 외웁니다. 자, 레이놀즈 수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층류다, 난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층류다, 난류라고 이야기하는데 볼게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책 몇 페이지냐면 57페이지입니다. 자, 층류와 난류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층류와 난류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레이놀즈 수 우리가 배웠죠, 그죠? 레이놀즈 수를 RE 이렇게 쓰다 보면 number of 레이놀즈 수라 해서 NR이라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로 쓸 겁니다. 뭐 레이놀즈 수라 그래서 수예요, 수.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는데, 자, 층류인 경우에는 레이놀즈 수가 얼마 이하인 흐름이냐면은 2100 이하입니다. 요거 기억을 합니다. 대부분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어지지 않고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외웁니다. 자, 레이놀즈 수가 얼마 이하일 때? 2100 이하일 때의 흐름을 우리가 층류라 그럽니다.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난류가 되면 레이놀즈 수가 4000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난류라 그럽니다. 4000 이상인 경우를 난류라 그러고요. 그럼 2100과 4000 사이를 우리가 임계 상태라 그럽니다. 임계 상태. 층류와 난류 사이의 흐름이에요. 이거는 시험 안 놉니다. 그럼 여러분이 숫자를 기억하는데 2100 이하. 어떤 책 같은 경우는 200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에도 뭐 200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2100과 4000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놀즈 수가 커진다 그 이야기는요. 분자에 뭐가 있어요? 우리 속도가 있죠, 그죠? 속도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관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속도가 빠르겠죠, 그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D도 분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성이 크면 클수록 속도는 느리겠죠. 꿀하고 물 생각해 보시면 관에다가 꿀 넣으면 천천히 흐르죠. 층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점성 계수가 크면 클수록 레이놀드 수는 작아져요. 속도나 관이 작아지거나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죠? 그런 경우에 레이놀드 수가 커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레이놀드 수는 관직경에다가 자, 레이놀즈 수는요. 레이놀즈 수는 관직경에다가 속도에다가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자, 레이놀즈 수는
관 직경에다가 속도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를 절대점성계수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식을 계산했을 때 값이 얼마 이하가 나오면 2100 이하가 나오면 척류, 4000 이상이 넘으면 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임계 레이놀즈 수라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할 건데요. 척류로 흐르기 위한 최대 속도는 그러면요. 척류로 흐르기 위한 유체의 최대 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요거잖아요. 2100 이하인 거는 다 척류라 그랬잖아. 그런데 레이놀즈 수가 크면 클수록 속도는 빨라지죠. 그럼 레이놀즈 수를 얼마를 놓고 풀면 되냐면 2100을 놓고 풀면 돼요. 요 식을 풀면은 그때의 최대값이 요거죠. 최대값의 속도. 그거로 속도의 최대값 걸으면 된다고요. 되죠? 그러면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거는 실제 유체가 척류인지 난류인지 구별하는 정량적인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죠? 전위 길이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4번 볼게요. 평균 유속 볼게요. 자, 척류일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할 건데요. 이 관이 있으면요. 관이 있으면은 요 중심이라 그러면요. 전다 능력이 관 중심에서는 0이고요. 그죠? 관 벽 쪽으로 갈수록 뭐가 증가해요? 전다 능력이 증가하죠. 자, 전다 능력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전다 능력이라는 것은 유체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속도는 어디가 제일 빨라요? 관 중심에서 가장 빠르겠죠. 그리고 관 벽으로 갈수록 속도는 느릴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전다 능력은 어디가 가장 크냐면은 이 중심이 작고요. 요렇게 증가할 거예요. 그죠? 전다 능력은 벽 쪽으로 갈수록 증가할 거예요. 그죠? 전다 능력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속도는 느려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이 전단력이니까. 그죠? 그때 요 중심의 속도를 우리가 Umax라 그래요. Umax라 그러고 이 전체의 속도의 평균은 척류일 때는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 중심에서 흐르는 속도의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좀 이따가 하겐포화제를 제가 할 건데요. 하겐포화제를 할 건데 그때 요 식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렇게 있는데 유체가 요렇게 있어요. 요 벽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압력은요. 요때는 요만큼이고 이때는 이만큼이고 이때는 이만큼이고 이때는 이만큼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이 압력을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압력을 써요? 평균 압력을 쓴다 그랬죠? 평균 압력. 이 평균 압력은 요 높이에 딱 얼마요? 반 되는데. 그죠? 그래서 힘은 P 곱하기 A이고 P는 감마 HA이고 요때 H는요. 요 벽평판의 어디요? 중심. 그래서 H의 중심 곱하기 A 이렇게 중심 평균 그죠? 깊이를 썼잖아요. 척류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빠른 속도 여기서는 가장 센 압력 큰 압력을 쓰는 게 아니고 중간 압력 평균 압력을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죠? 속도는 평균 속도를 쓰는데 그 속도가 관 중심의 속도의 얼마? 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가 몇 개가 있는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20도씨에서 물이 지름 75mm인 관속을 1.9L/s로 흐르고 있어요. 이때 레이놀즈 수를 구하라 그랬으면 레이놀즈 수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식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거는 이 반사적으로 무감각 반사적으로 딱 이게 숫자가 나와야 돼요. 자다가 일어나서 레이놀즈 수 그러면 바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외워야 됩니다. 레이놀즈 수는 자 볼게요. 레이놀즈 수는 RE 절대점성계수분의 지름 곱하기 속도 곱하기 밀도 동점성계수분의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런데 주어진 게 뭐예요? 동점성 계수. 그러고 동점성 계수 단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미터 제곱 퍼 세크, 미터 제곱 퍼 세크를 썼기 때문에 다 뭘로 바꿔주면 돼요? 미터로 바꿔주면 돼요. 만약에 동점성 계수가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로 넣으면 모든 숫자를 센티미터와 이런 거로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센티미터, 삼성 이렇게 다 요거로 바꿔줘야 돼요. 왜? 요거를 바꾸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요 단위가 주어진 요 동점성 계수를. 되죠? 그럼 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무슨 계수가 나와 있냐면 동점성 계수가 나와 있죠. 그러면 무슨 식을 쓰라고요? 아, 이 식을 쓰라 그 이야기죠. 맞아요. 그럼 동점성 계수가 얼마냐면 1.0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자, 지름은 관지름은 75mm니까 이거는 7.5cm고 얘는 0.075cm죠. 그죠? 맞아요. 속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속도는 없죠. 위에 주어진 거에. 속도가 없잖아요. 속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냐면은 주어진 게 유량이 주어졌네. 그러면 유량, 이 최적 유량이네. 그럼 Q는 관의 직경 곱하기 움직이는 속도, 그죠? 그럼 속도를 여기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도는 우리가 미터 퍼 세크를 계산을 해야 되죠?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Q도 뭘로 바꿔주냐? 미터 삼성 퍼 세크라고 하는 최적 유량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주어진 게 얼마예요? 1.9리터 퍼 세크잖아요. 그러면 1미터 삼성은 1000리터예요. 그럼 1리터는요? 1리터는 0.001m 삼성이죠. 1000분의 1이잖아요. 그죠? 1000분의 1이니까 1.9리터는요. 0.0019m 삼성 per sec가 되는 거죠. 이게 유량이에요. 단면적은요. 4분의 파이에 0.075의 제곱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속도. 그럼 요 속도를 여기로부터 계산하는 거죠. 되십니까? 이 레이놀드 수는요. 속도를 주게 되면은 참 고마워. 그냥 바로 집어넣고 풀면 되니까. 근데 속도를 잘 안 줘요. 안 주고 뭘 주냐면 유량을 주고 직경을 준다고. 그럼 유량과 직경으로부터 여러분 뭘 계산해야 돼요? 속도를 계산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유량을 주게 되면은 뭘 쓰고요? 유량을 주게 되면 Q는 AU 요거 쓰면 되고요. 그죠? 요때는 미터 삼성 퍼 세크고요. 만약에 이 최적 유량은 안 주고요. 무슨 유량을 줘요? 질량 유량을 주면 뉴턴 퍼 세크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면 밀도 곱하기 그죠? 단면적 곱하기 속도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요. 만약에 뉴턴이래요. 또 킬로그램이죠. 그죠? 킬로그램. 자, 뉴턴 퍼 세크를 주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중량 유량 그래서 뭐예요? 비중량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속도.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뭘 줬어요? 최적 유량을 줬기 때문에 요 식을 쓰면 되고요. 만약에 요걸 안 주고 질량 유량이나 중량 유량을 주게 되면은 요 식을 쓰면 된다 그 이야기죠. 맞아요. 속도 계산했더니 0.43m/s 나왔고요. 그죠? 그럼 동점성 계수 분의 d 곱하기 u에서 d는 0.075 속도 이 나왔죠. 그죠? 그럼 레이놀드 수가 나온다요. 32,000 나왔죠. 그죠? 그럼 얘는요. 얘는 측류예요, 난류예요. 난류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점성 계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난류로 흐른다고요. 상당히 속도가 빠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0.43m/s 속도가 빠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점성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죠? 난류처럼 흐를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됩니까? 자, 또 볼게요. 이 문제도 볼게요. 직경이 5cm인 원간에 20도씨 물이 흐르는데 온도를 줬다는 이야기는 이 점성 계수가 온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대부분 점성은 작아져요. 온도가 내려가면 점성은 커져요. 그죠?
자, 직경 5cm 원간에 20도씨 물이 흐르는데 층류로 흐를 수 있는, 여기 나오죠, 그죠? 층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 유량은 몇 리터 퍼 미닛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인계 레이놀드를 2100이라고 줬어.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뭐 계산할 수 있어요? 층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 유속을 일단 계산하고, 그죠? 이 최대 유속으로부터 우리 유량 계산할 수 있죠. Q는 AU에서, 그죠? Umax를 계산한 다음에, 그죠? 요걸 계산한 다음에 단면적 곱해주면은 최대 유량이 나오겠죠? 이게 됩니까? 그죠? 그러면은 레이놀즈 수를 우리 얼마를 써야 되냐면은 2100을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2100은 동점성 계수를 줬으니까 2100은 동점성 계수분의 D 곱하기 U. 2100은 밑에 동점성 계수 쓰시고요. 얘 뭐예요? 0.05는 관직경이에요. 그죠? 5cm니까 0.05. 그리고 동점성 계수가 미터 제곱 퍼 세크로 나왔으니까 다 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U 계산하니까 0.042 나왔고요. 요게 층류로 흐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죠. 그럼 이제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이 단위가 미터 삼성 퍼 세크 나오죠. 그죠? 미터 삼성 퍼 세크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가 나왔냐면은 0.0000824 미터 삼성 퍼 세크가 나왔어요. 그죠? 계산기로 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미터 삼성을 뭘로 바꾸라 그랬어요? 리터로 바꾸라 그랬죠? 그럼 얼마 곱해주면 돼? 1000 곱해주면 되죠? 1000 곱해주면 0. 동그라미 3개 없어지니까 082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리터 퍼 민이고요. 그죠? 맞아요. 여기다 얼마 곱해주면 60 곱해주면 민이 아니고 세크죠. 그죠? 세크가 되고요. 이걸 또 민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60을 여기다 또 곱해주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민으로 바뀐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답이 4.94 리터 퍼 민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 지금 요 배운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우리는 실제 유체 같은 경우는 점성이 있고요. 점성이 있고 층류와 난류로 구별하게 되고요. 층류는 나란히 가지런히 흐르는 거고요. 난류는 좀 이렇게 좀 정신없이 흐르는 거죠. 그죠? 질서도가 좀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 층류와 난류를 구별하는 방법은 누구의 수로? 레이놀즈 수로서 나타낸다. 레이놀즈 수는 층류나 난류를 구별할 수 있는 정량적인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00 이하일 때는 층류고요. 4000 이상일 때를 우리가 난류라 그런다. 근데 레이놀즈 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레이놀즈 수는 절대점성 계수분의 DU로 동점성 계수분의 DU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은 실제 유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식 중에 하나가 이 식입니다. 물론 소방에서는 이 식보다 더 많이 쓰는 식이 있긴 한데요. 우리 하겐포화젤 어디서 배웠어요? 하겐포화젤 어디서 배웠어요? 하겐포화젤 우리 점도계 하면서 그죠? 기억납니까? 점도계에서 하겐포화젤 가지고 만드는 점도계 있었고 그죠? 뉴턴으로 쓰는 게 있었고 그죠? 기억납니까? 점도계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할 때 하겐포화젤로 쓰는 점도계가 뭐고 뉴턴으로 쓸 때가 뭐고 스톡스가로 만들어진 점도계가 뭐고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금속의 탄성을 이용한 점도계가 뭐고 할 때 그때 나왔던 하겐포화젤. 그죠? 사람 이름입니다. 하겐이라는 사람과 포화젤. 그죠? 이게 포아제이유 그래가지고 프랑스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하겐포화젤은요. 어떨 때 쓰냐면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수평 원간 속에 무슨 유체가 비압축성 유체가 어떻게 흐르고 있을 때 층류로 유동하고 있을 때 뭐로 유동하고 있을 때 층류로 유동하고 자, 하겐포화젤은 다른 데는 사용 안 합니다. 언제요? 층류로 흐르고 있을 때. 이 층류란 말이 있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하겐포화젤식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뭐일 때요? 척류일 때. 그런데 이 척류란 말을 안 주고요. 요런 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 매끄러운 원관을 지날 때, 흐를 때. 무슨 말을 줄 때도 있냐면 매끄러운 원간의 유체가 흐를 때, 매끄러운 원간의 유체가 흐를 때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매끄러운 원간의 유체가 흐를 때, 가지런히 흐를 때, 뭐 이런 말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겐포화제를 가지고 쓰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척류로 유동하고 있을 때, 자, 속도 분포는 관의 중심에서 최고 속도를 나타내는 관 중심에서 최고 속도를 나타내는 아까 했었죠, 그죠? 관 중심에서 최고 속도를 나타내는 무슨 형태를 갖고 있다? 포물선 형태를 갖고 있다. 자, 무슨 형태요? 포물선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전단응력은 관 중심에서 0이고 됩니까? 관 중심에서는요, 마찰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지름에 비례하면서 관벽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하죠, 그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단응력이에요. 전단응력. 전단응력은 관 중심에서는 거의 없고요. 여기가 제로라 보시면은. 그리고 어디로 갈수록 관벽으로 갈수록 전단응력. 전단응력이 우리가 마찰력이잖아요. 그죠? 마찰력은 관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 이야기는 관 중심에서는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마찰력이 없으니까. 못 가게 잡아당기는 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관 중심에서는 속도는 빨라요. 속도가 어디 있어요? 관 중심에서 가장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관벽으로 갈수록요. 속도가 더디게 간다고요. 더디게. 그런데 전단응력은 직선적으로 관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뭘로요? 직선적으로. 왜 이 직선이냐면은 전단응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 9배가 요렇게 되죠. 그죠? 중심으로부터 요리 갈수록 이게 1차식이잖아요. 1차식. 직선이 된다고요. 직선. 그런데 속도는요. 속도는 이게 y는 x제곱 같은 그런 형태죠. 그죠? 이 형태가 포물선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요. 속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식을 하나 외웁니다. 식 하나를 외우는데 하겐포화제는 요식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하겐포화제는 요식 하나만 외웁니다. 자, 수평 원관의 관 중심에서 최대 속도가 요걸 외워야 됩니다. 16μl분의 델타 PD의 제곱 요걸 외워야 됩니다. 되죠? 관 중심에서의 속도입니다. 관 중심의 속도는 Umax는 16μl분의 델타 PD의 제곱입니다. 16은요, 숫자예요. 이거 유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자, 16, 뮤가 뭐예요, 이거? 절대점성계수 곱하기 관의 길이, L, 관의 길이요, 관 길이. 분의 델타 P. 우리 실제 유체라 그랬잖아. 실제 유체, 그죠? 실제 유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면요. 요렇게 유체가 요렇게 흐른다 그래봐요. 유체가 요렇게 흐르면은 처음에는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뭐가 실제 유체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유체가 점성이 있고요. 관벽 같은 데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소실이 되죠. 그죠? 소실이 되면서 내가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여기 도착했더니 얼마가 생겼어요? 9가 됐다고요. 압력이 10으로 출발했는데 그죠? 속도 수도가 10으로 내가 출발했는데 관길이 L만큼 왔더니 속도 수도가 에너지가 압력이 9가 됐어. 그럼 1은 어디 갔어요? 1은 그럼 우리가 손실수도 압력 강하 에너지 강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전류가 이리 흐르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해요? 저항이잖아. 저항이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얘가 못 가게 방해를 하니까 에너지를 얘한테 주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 에너지 준 만큼이 요 전이차죠. 그잖아요. 그럼 내가 10이라는 놈으로 출발했는데 도착했더니 9야. 그럼 1만큼이 관벽에다 에너지로 준 거예요. 압력으로 줬든지 속도로 줬든지 그죠? 에너지로 줬든지. 실제 유치는 요게 존재한다고요. 요거를 내가 계산하겠다고요. 그게 얼마냐고요. 그게 압력 강화라고 하는 델타 P입니다. 그게 압력 강화 델타 P예요. 되죠? 델타 P는 우리 압력 강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압력은 우리 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압력은 감마 H니까 유체는 항상 감마가 일정하잖아요. 그죠? 비압축성 유체니까 감마는 항상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감마는 로우 G인데 로우 값이 변하잖아요. 압력에 의해서 만약에 부피가 변해버리면 밀도가 변하니까. 근데 이 하겐포화젤은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감마는 일정하다고 보면 돼요. 그럼 압력은 또 뭘로 우리 바꿀 수 있어요? 수두로 바꿀 수 있죠? 높이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압력 강으로부터 뭐도 계산할 수 있다? 우리 손실 수도도 계산할 수 있다고요. 되죠? 자, 그랬을 때, 자, 관 중심에서의 속도는 16μL분의 델타 P는 압력 강화예요. 이게 지나가면서 그만큼 에너지를 내가 버렸다. 그죠? 속도가 줄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압력이 변했다. 압력이 떨어졌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곱하기 D의 제곱입니다. 보세요. 속도는 어디에 비례해요? D의 제곱에 비례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속도를 내가 이 속도를 X라 그러고 D를 Y라 그러면은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 되니까 요런 포물선 모양을 된다고요. 포물선 모양이.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층류일 때, 원간에서 유체가 흐를 때 속도는 어떤 모양을 가집니까? 라고 물어봐요. 되죠? 됩니까? 그럼 포물선 모양이에요. 2차식이라고요. 속도는 어디에 비례하더라? D제곱에 비례하더라 라는 이야기죠. 되죠? 그럼 봐요. 밑에 이제 다 풀어놨는데요. 밑에 다 풀어놨는데 여러분이 이 식 가지고 스스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봐요. 이게 맥시멈이잖아요. 이게 맥시멈. Umax가 16μL분의 델타 P D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속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U의 average라고 하는 평균 속도를 계산할 거예요. 이게 평균 속도. 항상 평균 속도를 가지고 모든 걸 다 계산합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 Umax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니까 32μL분의 델타 P D의 제곱이고요. 그죠? 맞아요. 그죠? 지금 하겐포화젤을 하고 있어요. 하겐포화젤은 요것만 외우면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다 유도를 해 나가야 돼요. Q는 A, U죠. 에브리지죠. 근데 A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맞아요. 에브리지는 32μL분의 델타 P D의 제곱 아니에요. 그죠? 여기 계산하시면요. 4 곱하기 32는 128. μL 그대로 쓰시고요. 파이 쓰시고요. 델타 P 쓰시고요. 맞습니까? D의 몇 승이에요? 4승. 됩니까? 그럼 자, 매끄는데 뭐로 흐를 때? 층류로 흐를 때 볼게요. 유량, 무슨 유량? 뭐 최정 유량이라 써도 되고 유량은 그죠? 지름의 몇 승에 비례한다? 4승에 비례한다. 그죠? Q는 지름의 몇 승에 비례해요? 4승에 비례하잖아. 그죠? 근데 모든 유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뭐로 흐를 때? 층류로 흐를 때. 그럼 층류란 말을 상당히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이 됩니까? 유심히 보셔야 돼요. 유심히. 층류란 말이라든가 아까 제가 뭐랬어요? 매끄러운 원관을 유체가 흐를 때라는 말이 있거나 그때는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하겐포화젤 가지고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요식 외우시고 이거 유도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자 볼게요.
요식은 Q는 볼게요. Q는 안 보이네. 자, 좀 작게 할게요. 이렇게. 자, 볼게요. 자, Q는 그래서 128 mu L분의 파이 나오죠, 그죠? 델타 P의 D의 4승이에요. 그죠? 그럼 요식에서 요 분의 1이니까 요리 곱하면 델타 P는 그럼 뭐예요? 압력 강하는 출발점에서 L만큼 이동했을 때 요 L만큼 이동했을 때 압력 강화가 얼마? 왜냐면 실제 유체가 원간을 흐르면 마찰력에 의해서 전단 응력에 의해서 에너지를 뺏기잖아요. 압력이 내가 10kPa로 출발했더니 어떤 위치에 왔더니 9kPa이 됐어. 그럼 1kPa는 누가 뺏어간 거야? 원관에 있는 그죠? 전단 응력이 뺏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델타 P는 그러면 뭐요? 파이 D의 4승, 그죠? 128 Q mu 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압력 강화는 지름의 4승에 반비례하고 유량에 비례하고 광길이에 비례하고 뭐 이런 말 다 쓸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델타 P는 또 뭐로 쓸 수 있어? 감마 H라고 쓸 수 있나요? 감마 델타 H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H는 그러면 파이 감마 D의 4승에 128 Q mu L 이렇게 쓸 수도 있네요. 그럼 손실수도 계산하세요. 그럼 요식으로 풀면 되고요. 압력 강화로 푸세요. 그럼 요식으로 풀면 되고요. 유량 계산하세요. 그럼 이식으로 풀면 돼요. 이게 하겐파젤이라고요. 근데 출발점이 어디라고? 여기라고, 여기. 출발점이 여기라고, 여기. 출발점 여기. 이것만 외우시라고요. 그럼 Umax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Uaverage를 쓴다. 근데 2분의 1 Umax다. 되죠? 푼 게 뒤에 있다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자, 평균 유속은 최대 유속의 2분의 1이 왜 2분의 1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실험해보니까 2분의 1이래. 언제? 청류일 때. 난류일 때는 요거보다 최대 속도가 더해질게. 난류는 지 맘대로 흐르기 때문에 평균 유속은 최대 유속의 2분의 1보다 커요. 0.8 정도 될 거예요. 그럼 32μL분의 델타 P D의 제곱이고요. 유량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곱하니까 이게 나오고요. 여기로부터 압력 강화나 손실수도 딱 계산할 수 있잖아. 되죠? 이거는 외우는 순간에 여러분 머리 터집니다. 일주일도 안 갈 거예요. 나도 못 외웁니다. 뭘 외우라고요? 요걸 외우라고, 요거를. 요식만 돼요, 요식만. 그리고 요 머릿속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청류니까. 여기로부터 출발을 하시면 돼요. 되죠? 머릿속에 하겐파제는 요식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되죠? 볼게요. 문제 하나만 풀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볼게요. 자, 지름이 5cm인 직원간에 기름이 속도 1.5m/s로 뭐로 흐른다고요? 청유로 흐른다 그랬죠. 그럼 청유로 흐르면 이게 100% 하겐파젤은 아니에요. 우리 뒤에 배우는 식 몇 개가 더 있는데 여기에 물도 나왔고 기름이니까 이제 요거는 하겐파젤이나 좀 달시 배울 건데 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청유로 흐르니까 하겐파젤 가능성이 많네. 그런데 광길이가 10m라면 압력 손실은 몇 킬로파스칼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밀도저고 동점선 계수 줬어. 압력 손실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하겐파젤에서 델타 P는 이식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뮤맥스는 16μL분의 델타 P D의 제곱이고 그죠? 맞아요. 그럼 Uaverage는 16이 아니고 얼마요? 32다 이렇게 놓고요. 그럼 Q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되죠. 32μL분의 델타 P D의 제곱이고 그죠? 그러면 128μL분의 파이 델타 P의 D의 4승이고 그럼 델타 P는 그러면 파이 D의 4승에 128μL의 Q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 다 집어넣고 풀면 돼요. 근데 뮤를 줬는데 여기는 뭘 줬냐면 동점성계수를 줬어. 그죠? 그러면 뮤 대신에 뭐 쓰면 돼요? 뮤 대신에 로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로를 뮤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뮤를. 그럼 로는 밑에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밀도 줬으니까 밀도가 1.264 kg per 미터 삼성이에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로니까. 그죠? 동점승계수 그대로 집어넣고 푸시면 되잖아. 식 집어넣고 푸는 건데.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요 단위가요. 파스칼이거든.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요. 여기서 보니까 계산한 거 보니까 28만 5,715 파스칼이 돼요. 근데 물어본 게 킬로 파스칼이니까 1000분의 1 해주면 285 킬로 파스칼 나오더라. 그죠? 광 길이가 10m.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얼마만큼 압력이 떨어져 있어요? 285 킬로 파스칼만큼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다고요. 그래 압력 강하라고요. 왜? 이상유체에서는 점성이 없기 때문에 압력 강화가 일어나지 않아.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근데 출발했다가 뭐에 의해서 점성에 의해서 벽에서 막 마찰력에 의해서 압력이 뚝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285kPa 어마어마한 압력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죠. 되죠? 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거 할게요.